예,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법. 언제, 왜 맺어야 하는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맺어졌다면 맺어진 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읽을 수 있으면 좀 몇 년 지나면 또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읽는 거는 이제 됐다고 치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과 주문이 있는데 이게 1대 N의 관계가 있네요. 그죠? 지금 모양이 그대로 있죠? 이거를 왜 하는지 언제 하는지는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빼고요. 자, 1대 N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갖다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거 갖다가 실제로 구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가 있을 거고 여기도 프라이머리 키가 있을 거예요. 키가 뭔지는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잘 보세요. 1에 해당되는 여기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볼까요? 고객 테이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이 중에서 뭐 고객 넘버가 만약에 프라이머리 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또 주문 테이블 좀 있었죠. 그럼 주문 테이블은 원래 세 개만 있는 거죠. 뭐 주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오더 넘버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고객이 우리 커스터머가 어떤 고객이 어떤 주문을 했는지 알고 싶다라고 우리가 요청사항을 하면 고객과 주문을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근데 맺어줬는데 1대 N으로 맺어줬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잘 보세요. 고객에 있는 여기 고객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갖다가 어디다가 주문 테이블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보이시죠?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집어넣어주잖아요. 강제로 집어넣어주게 되면 만약에 고객이 물어보는 거죠. 어떤 고객이 어떤 오더를 했는지 알고 싶어요라고 물어보게 되면 1대 N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요. 뭐를 기준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다 쪽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A가 낸 오다가 3개 있잖아요. 그러면 A가 낸 오다가 3개 있으니까 각 오다별로 쫙쫙쫙 있고 A에 대한 데이터가 쫙 들어오는 거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B가 2개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B 2개 하고요. 쫙 들어가는 거죠. 뭐 C도 있으면 뭐 C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보시게 되면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는 원래 그 데이터베이스 디자인할 때 고객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때 예를 들면 여기처럼 고객과 오다를 만약 하나로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디자인을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하나의 엔티티로 만들었다면 거기에는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오다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그 오다를 위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쫙 채워줘야 돼요. 약간 중복되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 갖다 만약에 고객과 오다를 이렇게 분리를 했으면 만약에 새로운 오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오다만 넣고 요거만 넣어주면 되죠. 그죠? 자, 다른 거 섣불 게 없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고객과 주문을 분리를 시키게 되면 새로운 주문이 왔을 때 DB에서 하는 작업은 오다만 추가하면 돼요.
거기다 커스터머 넘버만 하나 딸랑.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객과 주문을 갖다가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고 나면 주문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주문에 따르는 고객 데이터를 쫙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떤 게 오르냐?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어떤 고객이 어떤 오달랜드를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알고 싶어도 계속 조회를 던져.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위에처럼 만들어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럴 때 이렇게 밑에처럼 만들어 놓으면 고객이 그거를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이런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이 만든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하면 또 만들고 또 하면 또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느니 만약에 고객이 어떤 오달랜드를 굉장히 자주 조회한다. 자주 조회한다는 거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이 정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뭐 한 번 이상? 두 번? 한두 번? 뭐 이 정도가 이상 되면 많이 산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거를 합쳐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사항인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지금 작아서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레코드, 레코드 건수가 보통 한 1억 건씩은 되죠. 이것도 한 2억 건씩 이렇게 되죠. 1억 건과 2억 건을 조인하면, 이렇게 되니까 3천원이 되면 이만해지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그 테이블을 그 큰 테이블을 만들어서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정보를 조회하니 그 테이블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무리 컴퓨터 빨라도. 그러느니 에이씨 미리 만들어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조회를 하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그렇죠? 이해가 됐었죠? 그 대신에 반대급부가 있어요. 개발자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는 이렇게 쪼개놓으면 오다 데이터만 딱 넣고 커스텀 넣으면 요것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다 넘버 외에도 많은 데이터들을 중복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속도는 빨라지지만 데이터의 중복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낭비도 되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에서 하나 업데이트 할 때마다 중복되는 걸 계속 넣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쪼개놓게 되면 업데이트 할 때는 되게 쉽게 되는데 조회를 할 때 속도가 좀 느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객이 그런 요구사항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시스템 분석이라고 합니다.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요 고객은 고객하고 오다 정보를 합치는 게 맞습니다. 왜? 워낙 자주 사용하니까. 이럴 때면 업데이트 할 때 좀 루즈하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반응 데이터 조회되는 데이터 조회 속도가 빠르니까. 이해하셨죠?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컨셉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또 한 가지. 여기까지 이제 답이 끝났어요. 또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볼게요. 자, 오다 넘버가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오다 넘버에 대한 거를 쫘르륵 집어넣어요. 그리고 뭐를 또 집어넣어야 돼요? 이 오다를 넣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서 그 고객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를 가서 갖고 와야 되겠죠? 갖고 와서 그것까지 찾아가서 여기다 집어넣는 것까지가 하나의 작업이에요. 만약 이거 같은 경우면 여기다가 만약 요거를 새로 추가했다고 쳐요. 여기 두 번째 거 추가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넣은 사람이 만약에 커스터머 A였다고 치면 A의 나머지 정보들 있죠. 이거를 다 갖고 와야죠. 어디선가 갖고 와서 이걸 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요 하나에 대한 업데이트가 끝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트랜잭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생명이 데이터의 정확성이거든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나 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을 한 번에 같이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 상태에서는 5단어만 넣으면 안 되고 여기에 커스텀 원본까지 찾아가서 이거까지 찾아와서 이거 같이 넣어주는 것까지. 만약에 합쳐져 있다면 5단어만 넣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넣는 고객에 대한 이런 정보까지 다 찾아와서 이것도 같이 다 넣어주는 것까지가 5단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트랜잭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두 번째만 달랑 업데이트하면 안 돼요. 모두 업데이트 해야 되죠. 이것도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죠. 추가해 준다고 봐야죠. 추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얻어와요? 어디선가 이제 사회 다르겠죠. 어디서 얻어오겠죠. 그러니까 개발자는 데이터를 하나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는 달랑 업데이트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릴레이션이 있으면 릴레이션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다 해줘야만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데이터의 일치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트랜지션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가 DBMS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한 데이터를 이쪽과 이쪽에 둘 다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업데이트하면 이쪽 업데이트하고 이쪽 업데이트 할 때까지 계속 잡고 있다가 이쪽 업데이트 끝나면 한 트랜잭션이 끝나는 거예요. 왜? 둘 다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개념이 쓰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거 뭐냐면 RDB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관계를 맺어지고 나면 그 관계에 따라서 지금처럼 1대 N일 경우에는 1에 해당되는 요게 있는 프라이머리 키가 요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쪼개서 관계를 맺을 거냐 아니면 두 개를 합쳐놓을 거냐 의사결정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이해를 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쪼개놓으면 콜이 일어날 때마다 이 두 테이블을 조인을 시켜서 큰 테이블을 만들고 위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선 데이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죠. 다만 이렇게 합쳐놓으면 만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죠. 다만 이렇게 합쳐놓으면 뭐가 있어요? 데이터를 하나하나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걸 다 맞춰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얘기한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 컨셉이 요거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RDB는요, 요 컨셉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오늘 하나만 더 해요. 이건 앞에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N-N이면 N-N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N-N일 경우에는요, 양쪽의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와서 여기에 일로 오죠? 여기에 일로 와요. 그래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대 N, 1대 N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요 두 값의 중수적인 데이터는 여기 추가할 수 있죠. 뭐 그거는 뭐 디자인할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 처음에 디자인을 했을 때 관계가 N-N이 되면 N-N이라는 관계가 됐다고 치면 이렇게 디자인된 것들은 실제로 이제 RDBMS에서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스튜던트 테이블 하나, 코스 테이블 하나, 또 하나는 스튜던트와 코스의 프라이머리로 된 테이블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조회를 할 때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조회할 수가 있게. 어떤 학생이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는 여기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코스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오늘 잠깐 정리해 볼게요. 관계는 뭐 1대1, 1대다, 다대다가 있는데 1대다로 디자인된 경우에는 이걸 갖고도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들 때는요. 1에 해당되는 프라이머리 키가 다 쪽에다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다대다인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와서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관계를 맺어주는 식으로 가는 거고요. 더 하나.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끝났고요. 거기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1대 다인 경우에 이거를 분리해 놓을 거냐 합쳐 놓을 거냐 의 갈림길에 쓰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다대다인 경우에는 합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매해서. 그래서 다대다는 합치고 말고가 없는데 1대 다인 경우에는 합칠 거냐 떨어뜨려 놓고 관계를 맺어줄 거냐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합쳤을 때 장단점과 흩어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제 설명이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한 번만 더 정리해 달라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관계는 1대다, 다대다가 있어요. 1대다인 경우에는 1에 해당되는 프라이머리 키를 다에 해당되는 테이블에다 붙여서 실질적으로 RDBM에 있어서 물리적인 테이블을 형성해요. 그 디자인에서 다대다인 경우에는 RDBM에서 실질적인 테이블을 형성할 때 어떻게 해요? 이 테이블을 그냥 생성하고요. 거기에 이 두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있는 이 테이블을 별도로 하나 더 생성해 줘야 돼요.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여나 이 두 개의 종수적인,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어떤 코스를 들었다는 그 학점은 거기에 관련된 종수적인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건 추가해 줘도 돼요. 알았죠? 그리고요, 하나 더. 1대 다인 경우에는요, 이거를 테이블을 별도로 분리시킬 거냐, 두 개를 합칠 거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알았어? 언제, 어떻게 할 거냐는 설명했어요.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설명한 거는요, RDBM, ER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한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요 뒤에 많은 게 이어질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